양주시가 추진 중인 종합장사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두 곳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공개됐습니다. 방성 1, 2 71%, 봉양 2통은 61%로 집계됐습니다.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공포됐습니다. 이번 조례에는 커피 찌꺼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20일 0시 기준 도내 시군 보건소에 접수된 빈대 의심 신고 116건 가운데 20건이 빈대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예비비 10억 원을 투입해 방제를 완료했습니다. 경기도가 축산농가의 겨울철 피해 예방을 위해 내년 2월까지 상황 근무반을 편성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피해 발생 시에 즉시 상황 보고 등 겨울철 축산 피해 최소화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장사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두 곳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공개됐습니다. 양주시는 지난 16일 개최된 제6차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 회의 결과 백서급 방성 1, 2의 주민 동의율이 71.7%로 나타났고 회천 1동, 봉양 2통은 61.1%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성 1, 2는 753세대에 540명이 서명했고 봉양 2통은 185세대 중 113세대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주시는 이달 28일 제7차 회의에서 현장 심의 결과를 논의한 이후 다음 달 13일 8차 회의에서 입지 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공포됐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중심에 커피가 있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의 김조호 의원입니다. 예, 커피박을 재활용하는 게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커피박이라는 말이 낯선데요. 이게 커피액을 추출하고 남은 원두 찌꺼기를 말한다고요? 낯설게 들리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커피 추출물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의정부가 작년 2022년 기준 대비 커피 찌꺼기죠. 커피박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커피박의 양이 한 10톤 정도가 나왔거든요. 굉장히 많은 양이고 1톤을 뭐 소각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자동차 그 배출량으로 기준해 볼 때 한 11,000대 정도 양의 이제 그 매연 양과 지금 그 맞먹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후 환경에도 큰 문제점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 의정부에서 나온 커피 찌꺼기만 10톤이라고 하니까 전국적으로는 그 양이 얼마나 많을지 좀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흔히들 냉장고 같은 곳에 냄새를 잡는 용도 정도로만 재활용을 해왔는데 더 많은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그 커피빈은 결국 얘기하면은 이게 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커피빈에는 뭐 질소가 2%, 인이 0.0%, 칼륨 0.6%, 칼슘, 마그네슘, 뭐 붕소나 구리, 철, 아연 등 다양한 영양소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어서 그 식물의 그 비료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목재에 비해서도 이제 발열량이 높다 보니까 그 연료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 현재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커피박을 이제 에너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냄새를 잡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탈취라든가 제습 효과가 좋아서 이런 친환경 고양이 모래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든가 수제품으로도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일반인들 상황 그 생활에서는 그 인테리어 벽돌이나 공예품 재료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커피 소비는 사실 꾸준히 계속 늘고 있는 만큼 그 관련해서 재활용하는 방안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조례 개정안 공포로 의정부 내에서 어떤 변화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커피 찌꺼기를 통해서 다양한 또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의정부 도시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도내 빈대 발생이 확인돼 31개 시군 49개 보건소에 예비비 10억 원을 교부하고 긴급 점검과 방제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20일 0시 기준
도내 시군보건소에 접수된 빈대 의심 신고 116건 가운데 20건이 빈대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발생 시설에 민간 방역업체를 통해 방제를 완료했으며 이날 예비비 10억 원을 전액 도비로 긴급 편성해 시군보건소 49곳에 교부했습니다. 각 보건소는 예산을 활용해 고시원, 외국인 노동자 임시 거주시설 등 위생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빈대 방제 사전 점검과 빈대 발생 시 민간 방제, 소독약품 구입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는 흔히 서울말이 표준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죠. 실제로 표준어 사정 원칙 제1장 제1항에는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네, 표준어로 통용되는 서울말. 그럼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서울 사투리 이야기를 뉴스토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제가요 요즘에 X세대거든요. 저희는 남들의 시선 따위는요. 이게 아저씨 요즘 지휘들 세대에서 최신 유행하는 머리 스타일이거든요. 실제 X세대에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딱 그때인데 야탄데 전데요? 그 세대가? 어머 이랬나 이렇게 촌스러운 목소리로 오렌지족 했나요? 나 좀 창피한데 그러면 저렇게 특정적인 말은 안 썼는데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말투들을 쓴 것 같고 20년 전 지방에서 상경한 한 시민은 서울말을 따라하려 노력했던 당시를 회상합니다. 처음엔 전라도에서 올라왔을 때 이제 서울 가면은 전라도는 화장실이 변소 그러잖아요. 근데 변소가 어디니? 그러면 끝을 이렇게 올려서 얘기해야 된다고. 이처럼 1980, 90년대 X세대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과거 서울말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가보려고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가봤는데 잠긴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남은 기간에도 더 열심히 허들링 연습을 하고 또 거리지도 약간 모자르거든요. 매번 보는데요. 줄 것도 없고요. 뭐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요. 안 입으면 좀 뒤처지거든. 당시 X세대들도 지금은 어색하게 느끼는 과거 서울말에 대해 서울 방언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교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지금 말이랑 다르네라고 느끼는 건 대체로 억양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지금과 억양이 좀 달랐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방송 인터뷰나 이런 건 굉장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긴장에서 나온 좀 부자연스러운 억양이 아닌가. 물론 당시 인터뷰에는 서울말의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그에 해당하는데요. 한번 가보려고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가봤는데 잠긴 것 같대요. 매번 보는데요. 줄 것도 없고요. 안 입으면 좀 뒤처지거든. 현재도 쓰는 말들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서울 사투리라는 게 있을까요? 유필재 교수는 대부분이 서울 사람이었던 1930년대 이전에는 사투리적인 요소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원래 서울 방언은 긴 소리와 짧은 소리를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예를 들면 눈이 하면 영어의 I란 뜻이고요. 눈이라고 하면 영어의 snow란 뜻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는 거의 없어졌지만 원래 서울 방언에서는 이른바 어이의 이와 아이의 애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유에 해당되는 것은 네 거, 아이에 해당되는 것은 내 거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두 모음을 구별해서 발음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현재 서울말에서는 부터 표준어와 비슷한 형태가 됐습니다만 원래 서울 방언에서는 뭐뭐 버텀, 뭐뭐 부텀 이런 식의 형태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외에도 당시에는 어디까지가 어디 꺼정으로 의문형 무엇뭇 어요는 무엇뭇 우, 실어는 시려로 두루 쓰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현대 서울말은 6.25 전쟁과 산업화 시대 이촌양도 현상 등으로 다양한 지역 사람들이 서울에 모이면서 점차 표준화됐습니다.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 서울말, 앞으로 또 바뀌게 될까요?
맞습니다. 그 서울말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합니다. 옛날에 15세기에 나온 책들을 읽어보면 지금 말과 너무너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울말도 다른 언어처럼 앞으로 계속 변화할 것입니다. 미래의 서울말도 지금과는 또 다를 거란 전망입니다. 30년 뒤 서울에서는 어떤 억양과 말투로 대화하고 있을까요? 경기도가 축산농가의 겨울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상황 근무반을 편성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또 누리 소통망을 활용해 주의보 이상의 기상 정보를 농가에 즉시 통보하는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 화재 예방 요령을 시군을 통해 농가에 배포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상황 보고 및 긴급 복구 지원 시스템을 운영해 겨울철 축산 피해 최소화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포천시가 포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하반기 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내용이 없거나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에 포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 시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거나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입니다.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 처분과 위반 행위의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양주도시공사가 제1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지방공공기관 혁신 분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공사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운영 사례를 제출했습니다.